안녕하십니까? 시장과 함께 미래를 전망하는 한국신용평가 ISC 최영 실장입니다. 트럼프가 쏘아올린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에 이어 최근에는 다른 국가들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집권 후 두 달 사이에만 수차례 관세 부과를 번복하는 등 관련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 2기 관세 정쟁의 목표와 수단, 주요 산업적 영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수석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신용평가 김상수 연구원입니다. 이번 팟캐스트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 많은 언론 보도가 있는데요. 이전 정책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의 주요 특징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트럼프 관세 정책 연일 화제가 되고 있죠.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달라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오락가락 관세 정책의 향후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과 특징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의 첫 번째 특징은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1994년 납부타, 95년 WTO 출범 이후 클린턴, 부시, 오바마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보편적 자유무역주의에 기반한 무역 정책을 장기간 유지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미국은 중국에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를 부여하고 연간 1개 이상의 신규 FTA를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교역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그런 미국의 무역 정책은 2017년 트럼프 1기 취임을 계기로 급격하게 변화하였습니다. 중국에 보복 관세를 부여하고 철강 관세를 확대하는 등 자국 산업 보호에 중점을 두었죠.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보다도 강력한 보호무역 기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주 대상으로 했던 1기와는 달리 2기에는 동맹 국가에도 예외 없이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죠. 트럼프 관세 정책 두 번째 특징은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관세 수단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행정부는 무역 상대국을 규제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과 법적 근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주로 세이프가드, 반덤핑, 상계관세 등 국제협정에 근거한 규제들을 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1기에는 기존 규제와 더불어 광범위한 규제가 가능한 무역법 301조나 무역확장법 232조를 사용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법령에 근거한 조치들이 대중국 관세,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등이죠.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더 강력한 규제 수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적성국에 대한 규제로 사용되던 비상경제수권법에 근거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죠. 국제 비상경제수권법에 근거한 규제들은 여타 규제들과는 달리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규제가 가능합니다.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바로 적용이 되는데요. 실제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도 발표부터 적용까지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과거에 비해 즉각적이고 더 광범위한 무역 규제 수단을 사용할 예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의 목적과 향후 전개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불확실성을 정치적, 경제적 목표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트럼프답게 무역 정책의 목표 또한 명확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2월 1일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발표 이후에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캐나다가 관세 부과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는 질의에 트럼프는 지금은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다만 대통령 행정명령이나 행정부 주요 인사들의 발언 등을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의 목표와 방향성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1월 취임과 동시에 아메리카 퍼스트 트레이드 팔리시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해당 명령에는 향후 미국의 무역 정책은 미국 경제, 노동자 및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며 산업 및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역 대표부 대표인 제이미슨 그리언 또한 청문회에서 관세 등을 무기로 한 미국 제조업 역량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죠. 앞에서 말씀드린 점을 감안하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관세 정책을 포함한 무역 정책을 통해 미국 내 제조업 부활과 기술력 강화를 주요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잇따른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관세 조치의 현실화와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관세 부과가 협상의 도구로 사용될 뿐 실제 부과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거란 전망도 있죠. 트럼프는 일기 집권기였던 2019년에도 소극적인 불법 유인자 대책을 지적하면서 멕시코에 최대 25%의 관세 부과를 예고했었는데요. 이후에 멕시코 정부와 협상을 통해 조치를 철회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일부의 전망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살펴본 트럼프 2기 행정부 무역 정책의 목표를 감안할 때 관세 정책은 이른 시일 내에 본격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미국 내 제조업 부활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미국의 이익을 제어해야 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일기 대중국 보복 관세 부과로 중국에 대한 무역 수지 적자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캐나다, 멕시코 등 인접 국가를 통한 가공 수출, 동남아 국가를 통한 우회 수출 등으로 중국의 미국 이익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무역 규제로는 무역 적자 해소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보다 강력한 규제를 통해 정책적 목표 달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미국 재정 적자 해소 방안으로 고려한 점도 관세부가 현실화 가능성을 제고하는 요인입니다. 트럼프는 선거 과정에서부터 법인세, 개인소득세 감세안을 적극 추진하였는데 현재에도 미국 재정 적자 및 국가부채 증가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관세는 매력적인 선택지로 보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요인들을 종합하면 트럼프의 관세 부과는 위협이 아닌 현실로 다가왔으며 관련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네, 트럼프 관세가 이른 시간 내에 현실화될 것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관세 현실화 시에 글로벌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미국은 글로벌 총 수입액의 13%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무역 적자 국가입니다. 각 국가 간 공급망 및 경제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는 글로벌 경제 성장과 통상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하여 각 국가가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등 관세 전쟁이 확전될 경우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글로벌 교역량 감소가 예상되고 이는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월드뱅크와 IMF와 같은 글로벌 기관들 또한 관세 전쟁 확전 시 글로벌 교역 성장률과 GDP 성장률이 0.3%포인트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네, 관세 전쟁이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저하로 이어진다는 전망인데요. 국내 경제 및 산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트럼프가 대선 기간뿐만 아니라 취임 이후에도 한국에 대한 다수의 부정적 발언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한국 또한 관세 전쟁의 여파에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한국은 과거 트럼프 1기 당시에도 미국의 무역 규제 강화로 대미 무역 수지가 크게 감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 철강 제품은 물량 규제 이후에 현재까지 저조한 수출 실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 외 규제 제품들 또한 수출 실적을 회복하는데 상당 기간이 걸렸습니다. 이러한 과거 사례를 감안할 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현실화될 경우 대외 무역 의존도가 90%에 달한 한국은 경제 및 산업 전반에 걸친 직간접적 영향이 예상됩니다. 네, 한국 또한 관세 전쟁의 여파를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과거와 다른 규제 수단들을 사용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한국 경제 및 산업 측면에서 주의가 필요한 조치들이 있을까요? 네, 살펴본 바와 같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전례가 없는 다양한 규제 수단들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각 규제 수단마다 특징이 뚜렷한 만큼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는 대표적인 규제 수단인 품목별 관세, 보편 관세, 국가별 관세, 상호 관세를 중심으로 산업별 파급 경로와 주요 모니터링 산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품목별 관세가 부과될 경우 직접적으로 수출 기업들은 미국 시장 내 가격 경쟁력 약화에 따른 판매 감소에 노출될 수 있고요. 현지에 생산 시설을 이미 보유한 기업들 또한 부품에 대한 관세가 부과될 경우 생산 원가가 증가하면서 수익성 저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품목별 관세는 회피 또한 쉽지 않습니다. 수출 가격 인하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려고 할 경우
불공정 무역 행위에 따른 반덤핑 관세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죠. 트럼프는 이미 규제가 적용 중인 철강에도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를 시사했습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산업은 미국 내 수요 대비 생산 규모가 작은 수준으로 향후 관세 부과 시에 다방면에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직접적 영향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산업구조상 미국 직접 수출보다 대만 등에서 가공을 통해 최종적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상당수인데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 시 국내 수출 또한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편 관세는 수입 제품에 일괄적으로 부과한 특성상 다른 규제보다 회피가 어려운 관세입니다. 보편 관세 부과 시에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미국 시장 내 수요의 위축이 발생하고 수입 제품이 미국 내 생산 제품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수출 기업들은 판매 감소와 수익성 저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내 생산 시설을 이미 보유한 기업들의 경우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영향이 제한적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미국의 공장을 보유한 기업들도 관세 영향을 받는 걸로 보이는데요. 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국가의 관세를 부과해도 영향을 받는 산업들이 있는 거죠? 네, 말씀하신 관세를 국가별 관세라고 합니다. 개별 국가별로 미국 내 수입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인데요. 국가별 관세가 부과될 경우 직접적으로는 해당 국가의 생산 시설을 보유한 기업들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트럼프 일기부터 상당수 제품에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중국보다는 멕시코, 캐나다 내 생산 시설을 보유한 기업들이 주 대상입니다. 현지 공장을 통해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관세 부과로 원가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멕시코에 생산시설을 보유한 자동차 기업들이나 캐나다에 공장을 보유한 2차 전지 업체들이 영향이 클 전망입니다. 또한 국가별 관세의 경우 미국 외 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되는 풍선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국 등 제3국 기업들이 미국 제재에 따른 수출량 감소분을 타국 수출로 대응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내수를 포함한 미국 유해 시장에서 공급 확대에 따른 경쟁 심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별 관세가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별 관세가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한정될 경우에는 일부 업종에서 긍정적 효과도 기대됩니다. 미국 내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해당 국가 내 생산 제품들이 한국산 제품으로 수요가 대체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호관세의 경우에는 현재 구체적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영향 분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특정 국가에 대한 제재사 성격을 감안하면 국가별 관세와 유사한 영향이 예상됩니다. 트럼프는 4월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한 예정인데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고려한 국가별 상호관세 시행에는 물리적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실제 적용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수단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영향도 있습니다. 관세 부과를 미국 내 생산시설로 대응할 경우에 투자자금 소요에 따른 재무부담 확대 가능성입니다. 어제도 현대차가 백악관에서 21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요. 관세 위협에 따른 투자 부담이 현실화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국가별 관세는 간접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겠네요. 그렇다면 관세 전쟁 관련해서 향후 신용도 관점의 주요 모니터링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적 방향성과 현재 검토되고 있는 관세 정책의 강도, 수시로 변하는 전개 양상 등을 감안하면 관세 관련 리스크가 단기간 내 해소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세 전쟁 진행은 글로벌 무역 질서와 주요 국가들의 무역 정책의 근본적 변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대미 수출 감소 등의 직접적인 영향 외에도 기타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주요 산업의 생산 및 판매 기반 변화 가능성 등 간접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트럼프 관세 정책이 장기화될 경우 변화된 통상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 또는 산업들은 단순히 영업적, 재무적 부담 외에 근원적인 경쟁력 저하와 장기적인 생존을 우려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향후 신용평가 과정에서 관세 전쟁의 직간접적인 리스크 요인과 관련 진행 상황, 업체별 영향 정도와
대응 방안들을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관세 리스크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향을 고려하면 신용도 관점에서도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네, 수석님, 오늘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